자, 기본이론 과정 5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름교재 38페이지예요. 38페이지 시간 2절 부동산의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분류한 다양한 방법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분류다.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토지의 분류 방법, 건물의 분류 방법 나눠서 설명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분류 방법, 그리고 건물의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분류 방법이에요. 토지를 분류하는 것도 아주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건 3가지예요. 3가지. 자, 먼저 지목에 따른 분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은 이래서 하세요. 자,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에 전, 답, 과수원 이런 명칭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다 지목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이 뜻이 토지도요, 필지마다 용도면 이름을 붙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이름을 뭐랍니까? 지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목은 모두 28개가 있습니다. 28개. 자, 이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약칭으로 공간정보관리법이다. 이렇게 표현돼. 정확한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이 있어요. 이걸 약칭으로 우리가 공간정보관리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줄여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튼 공간정보관리법 여기 나면 28개의 지목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 28개의 지목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법정 지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정 지목이다. 결국 법에서 정해놓은 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몇 개 다르죠? 28개 다르죠? 그럼 28개 법정 지목 일터서 전국인 토지를 분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째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도에 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다. 흔히 여러분이 도시적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크게 4가지가 있다. 자, 이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에요. 약칭으로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더 줄여서 국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토계획법이다. 여기 있다면 용도적 크게 4가지가 있다. 이것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죠. 2차 과목 중에 공시법이 있어요. 공시법. 이 과목에서 이 법정 지목이다. 이 지목에 대해서는 마르고 닿도록 들으실 거예요. 또 2차 과목 중에 공법이 있어요. 이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마르고 닿도록 들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 제가 여러분께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차까지 다들 공부하시면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공시법 그리고 공법 도움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1차만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더라.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 3가지를 묻는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 셋 중에서도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다. 이 활용한 문제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나 용도정은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는 이 3가지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보세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는 1번 챕터 토지의 분류다 나와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한두 문제 출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챕터 토지의 분류 옆에다가는 별표 9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9개다. 이때 별표 9개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1번 챕터 토지의 분류다. 이 활에서 최근 5개월 동안 9문제나 연관돼서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는 이야기여서 반드시 정리됐을 그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난 시험에 당연히 출제였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첫 번째로 보시면 토지는 지목,
이용 목적, 이용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사항이었죠. 네, 이걸 우리 약칭으로 어때? 공간정보관리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간정보관리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 나와 있죠. 이걸 약칭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상 용도지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 다음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본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양고로 1번이에요. 양고로 1번은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나와 있죠. 처럼 법정 지목 모두 몇 개 있다 했어요. 28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관련된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관리법이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공간정보관리법 여기서는 법정 지목 모두 몇 개 있습니까? 28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8개의 법정 지목 종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공시호 시간에 마르고 더 들으시겠지만 학교는 이 과목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정 지목 모두 몇 개라 그랬죠? 28개다. 그럼 28개의 법정 지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적도 등 이제 지목을 표기할 때는 대체로 어때? 이제 한 글자로 표기한다. 흔히 우리가 어때? 부호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호로 나타내는데 대체로 첫 번째 글자 따서 부호로 한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예외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네 가지는 이제 앞으로도 얘기지만 장차, 천, 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예외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28개의 법정 지목을 부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씩 끊어가지고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 장, 학, 차, 주, 창, 도, 철, 재, 천, 구, 유, 양, 수, 공, 채, 원, 종, 사, 묘, 잡이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끊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되니까 네 개씩 끊어서 읽으니까 모두 몇 개입니까? 28개의 법정 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은 한 글자예요. 전. 그리고 답은 한 글자죠. 답. 과는 뭡니까? 과수원. 목은 목장 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목장 용지다. 자, 임은 임야가 되겠죠. 광은 광천지. 염은 염전. 대는 한 글자예요. 대. 한 글자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이 뭡니까? 공장 용지예요. 공장 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학은 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용지다. 다음 차는 주차장. 다음 주는 뭡니까? 주유소 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창입니다. 창은 창고 용지예요. 창은 창고 용지다. 다음 도는 어때? 도로. 철은 철도 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철도 용지다 생각하시고, 재는 뭡니까? 제방. 천은 하천이에요. 하천. 구는 국어. 자, 유는 뭡니까? 유지. 자, 양은 어때? 양어장. 자, 수는 어때? 수도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공원. 채는 체육 용지다. 그리고 원은 어때? 유원지. 종은 종교 용지입니다. 사는 사적지. 묘는 어때? 묘지. 잡은 잡종지. 이렇게 해서 모두 어때? 28개의 지목이에요. 이걸 대체로 첫 글자 따서 부호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죠? 장차 천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장, 차, 천, 원. 이게 이제 예외된 네 가지라 생각하시고, 첫 글자서 장차 천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뭡니까? 장차 앞으로 천원, 돈 천원이다 생각하시고, 장차 천원, 앞으로 돈 천원이다 생각하시고, 장차 천원, 이 네 가지만 예외가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첫 글자 따서
한 글자로 돼 부호로 나타내다. 지적도 등의 부호로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차천은 이것만큼 어때? 첫 글자 아니죠? 두 번째 글자를 따서 표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예요. 첫 글자. 자, 다만 장차천은 이 부분만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예외적으로 부호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28개 지목을 소개했는데 우리 어떤 이제 부호로서 4개씩 끊어서 기억하 잘했죠? 어떻게 했어요? 자, 전답 과목, 임강 염대, 장학 차주, 창도 철제. 자, 보세요. 창도 철제, 천구 유양, 수공 체원, 종사 묘잡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또 살펴드립니다. 자, 교재 봅시다. 38페이지 하단의 양고래 1번이에요.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자, 관련된 법적 근거 뭡니까?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이다. 그래서 약칭으로 공간정보관리법 이렇게 표현해드렸습니다. 자, 그 아래줄을 봅시다. 맨 아래줄이에요. 자,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지목을 전, 답, 과손 등등 모두 몇 개입니까? 28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끝부분 보세요. 28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평균 1번입니다. 평균 1번 지목의 의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용어 설명이 되고 쉽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도요.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이야기. 이때 이름을 뭘 한다? 지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내려가 봅시다. 평균 3번. 지목의 종류 및 표기 방법이다. 나와 있죠? 모두 몇 개 지목이었어요? 28개 지목이었다 생각하시고 이때 표기 방법 뭡니까? 대체로 첫 글자 따서 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예외되는 게 4가지가 있다. 장차천원. 이거만큼은 두 번째 글자를 따고 있다. 그래서 장이 뭡니까? 공장 용지다. 다음 차는 주차장. 천은 뭡니까? 하천. 원은 뭡니까? 유원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적도에 원이라는 부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지적도에 원이다. 부호하시면 원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유원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원지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것만 더 구체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동남이 1번 보시면 전 나와 있죠. 자, 우리 여기서 했던 부분이에요. 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답. 그래서 한 글자죠? 역시 부호도 전이 되겠고 답이 되겠다. 쉽게 생각하세요. 전은 뭡니까? 밭이에요. 밭. 답은 뭡니까? 논이다. 그래서 밭을 법정 지목으로 전이라 하고 논을 법정 지목으로 답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과 답을 구분할 수 있겠죠? 쉽게 이 생각하세요. 자, 물을 상시로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물 상시로 이용하는 것은 논입니까? 밭입니까? 논이잖아요. 물 상시로 이용한 논이니까 법정 지목이 뭐가 됩니까? 답이 되겠죠.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밭이 되겠죠. 법정 지목 뭡니까? 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과 답은 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전입니다. 자,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물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가르쳐준 것좀 등의 식물 주로 재배한 토지를 말한다. 이런 정도만 보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답입니다. 답은 물을 상시로 이용하는 거죠. 논이니까. 자, 답은 물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월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은 첫 번째 글자 따겠죠? 과 이렇게 어떤지 표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동그라미 8번. 대라는 게 있어요. 대. 자,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대라는데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예요. 한 글자다 생각하시고 이때 한문으로 써보면 대는 자, 이처럼 아래 흑토자가 들어갑니다. 흑토자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훈음 달아보면 터전할 때 터대 이런 의미예요. 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는 주된 용도 글씨가 주거용 상업용입니다. 점 법정 지목이 대란 이야기예요. 자, 법정 지목 대 한 글자라고 했습니다. 흔히 또 대지 생각하는데 대지란 법정 지목은 없어요.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는 주로 어떤 이제 주거용, 자, 상업 용도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서 주거용, 상업 용도로 활용 토지의 법정 지목 뭡니까? 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는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봅시다. 동그라미 8번. 대입니다. 자,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자, 보세요. 주거 사무실 나왔죠? 네, 주거용 상업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법정지목으로 뭐랍니까? 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 줄 보세요. 자,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사가 준공된 토지도 때 법정 지목이 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흔히 생각해보세요. 택지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때? 그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아파트죠. 주거용이다. 그래서 택지 조성사가 준공 토지도 역시 법정 지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9번 봅시다. 공장 용지입니다. 자, 공장 용지는 예외가 되겠죠. 두 번째 글자 따서 장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1번입니다. 주차장 역시 예외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글자 따서 차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쭉 내려봅시다. 쭉 내리시면 16번이에요. 16번 보시면 제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방. 자, 제방은 첫 글자 따서 제 이렇게 표기가 되겠지요. 자, 지문 봅시다. 자,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를 법정적으로 뭐랍니까? 제방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17번 하천입니다. 하천은 역시 예외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글자 나가지고 부호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 이렇게 표기한다는 하천천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의 유수가 있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18번 국어 나와 있죠. 국어. 국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국어는 첫 번째 글자 따서 구 예외가 아니니까 첫 번째 글자 따서 구 이렇게 표기가 되겠지요. 표현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또랑이에요. 또랑. 이제 표준말로는 도랑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랑. 한번 생각해보자. 또랑 어때? 규모가 작잖아요. 소규모 수로부지.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법정지목으로 국어 이렇게 표현하고 순수한 우리말로 또랑이고 법정지목으로 국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분도 조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연에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공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지가 나오면 여기까지 공통해. 토지가 나오면 법정 지목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천이 되는 겁니다. 법정 지목은 하천이 되어 있고, 다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부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소규모 수로 부지다 이렇게 표현 규모가 작죠? 또랑 이걸 법정적으로 원합니까? 국어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표현되면 법정적으로 뭡니까? 하천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다. 그럼 법정적으로 뭡니까? 국어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41페이지 상단에 18번이에요. 자, 국어 한번 봅시다. 자, 용수돈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그 부속시설은 부지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 이처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 공통이라죠. 그 다음에 토지가 나오면 뭡니까? 하천이었죠. 다음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규모가 좁다. 또랑 생각해서 법정지목 뭡니까? 국어가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이에요. 유지입니다. 유지는 첫 글자 따서 유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유 이렇게 표기된다 생각하시고,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진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24번 보세요. 24번 시연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자, 유원지는 어때? 예외가 되겠죠? 두 번째 글자 따서 원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다서 유원지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보세요. 종교용지입니다. 자, 종교용지는 예외가 아니죠. 자, 첫 글자 서 종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줄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는 어디 합니까? 법정 지목이 종교용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는 자, 법정 지목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로만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이 먼저 법정 지목 종류 28개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28개. 왜? 우리 시험 종족이라고 합니다. 법정 지목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8개 기억을 했는데 우리 어때? 부호로서 한 글자씩 어때? 따졌냐. 그래서 4개씩 묶어서 모두 7개 되죠. 그래서 총 28개다. 4개씩 기억을 해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전답, 과목, 임광, 염대, 장학, 차주, 창도, 철제, 천구, 유양, 수공, 체원, 종사, 묘잡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고 자, 다음 부호로 표기하는데 대체로 때 첫 글자 따서 부호로 표기한다 그랬죠. 예외되는 게 4가지가 있다. 4가지 뭡니까? 장차 천원이었죠. 그래서 자, 공장 용지 장, 주차장 차, 다음 하천 천, 유원지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재 통해서 몇 가지 지목은 어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만 구분하시면 우리 시험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42페이지예요. 40페이지 양고로 2번입니다. 양고로 2번 시간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소개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관련된 법적 근거 뭡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률이다. 약칭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튼 자, 국토계획법, 여기 되면 용도지역 크게 4가지가 있다. 이게 보니까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잠시 다시 구체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양으로 2번 첫 번째 줄입니다. 자,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후에는 법률에서는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다 말씀드렸죠. 자,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용도 지역은 크게 4개가 있다는데 먼저 우리가 용도 지역부터 조금 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마 공부 시간에 잘 배우실 거예요. 잘 배우시는데 일단은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용도 지역이란 뭘 것인가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잘 해봅시다. 토지는요. 토지는 자, 부증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부증성이란 특성이 있다. 그럼 부증성은 뭡니까? 안입을 증가할 증 이런 뜻이에요.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이다. 사실 토지는 자연물이에요. 그럼 자연물인 이 토지의 절대량을 우리 인간 힘으로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자, 이 같은 특성이 바로 뭡니까? 부증성이에요. 그럼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에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또 토지는 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처럼 토지는 자, 부증성의 특성과 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다 보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일례선 때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이런 걸 지정해서 행위자를 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뭡니까? 바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용도 지역은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학습 보면 5장 정책론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론 여기서도 다뤄드리겠지만 이 같은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필지가 있다. 자, 하나의 또는 뭐 대지가 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용도 지역 간에는 자,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에서 지정되지가 않습니다. 중복에서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의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해 봅시다. 평고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편과로 1번 보세요. 자,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어때? 행위자를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가겠다. 뭐 됩니까?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위자를 가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어때? 하나의 대지에 용도지역 간에는 중복해서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처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로 결단적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의 의도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또 이렇게도 출제되었습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어때요? 맞는 문장이야. 그렇죠?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되겠네요. 맞는 문장이다.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교재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편과로 2번은 용도지역의 구분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시스템의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같은 용도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용도지역 크게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가 있다. 이 부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먼저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지역. 다음은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 이처럼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첫 글자 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해보자. 그래서 농, 자, 이렇게 해서 첫 글자서 기억을 해보자. 도관농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편과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 용도적 4가지였다. 종류만 일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그라 1번 도시지역, 동그라 2번 관리지역, 동그라 3번 농림지역, 동그라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과로 3번 용도지역의 지정입니다. 지정인데 이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 2가지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더욱더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도시지역은 더욱더 구분해서 용도지역인데 크게 도시지역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첫 글자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상, 공, 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다음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도 구분해서 지정이 되고 있는데 관리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개, 보. 순서를 좀 바꿔버렸습니다. 생계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생은 뭡니까? 생산 관리지역. 개는 뭡니까? 계획 관리지역. 보는 뭡니까? 보전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글자 나서 순서 좀 바꿔서 첫 글자서 생계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법 선생님의 암기법 반드시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2차 공부하는데 유리한 겁니다. 그러나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생계를 첫 글자 따서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생계보다 생산, 계획, 그리고 보전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관리지역입니다. 자,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는 거죠. 이처럼 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네, 이 두 가지는 지금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어떻게 주상공로, 그다음 관리지역은 어떻게 생계보. 그렇지만 여기는 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건 어때? 구분된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을 3번 보시면 농림지역, 동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구분해서 지정이 되고 있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어때? 구분된 내용이 없다 그랬죠? 없다 생각하시고 다시 도시지역만큼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는 거면서 도시지역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편과 4번 용도지역의 세분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분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먼저 우리 도시적이죠? 예, 도시적 이것만큼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도시적은 어떻게 구분 지정합니까? 주상 공록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예, 주는 뭡니까?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다. 자, 주거지역은 다시 예, 세분해서 예, 지정이 되는 건데 이때 어떤지 예, 자, 전일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전일준 뭡니까? 이게 내 친구 이름이에요. 내 친구 이름이 뭡니까? 전일준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 이름이 어때? 일준이라는 친구가 일준. 그래서 전일준. 성은 전시고 이름은 일준이에요. 그래서 전일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이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름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다음 준은 뭡니까? 준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은 내 친구 이름 뭡니까? 전일준. 이렇게 세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전용은 자, 일종, 이종 이렇게 세분이 되고 있고 자, 일반 주거지역은 어때? 일종, 이종, 삼종 이렇게 세분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이걸 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도 자, 학계론 이거에서 간혹 이런 부분이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네,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양호한 이 말이 들어갑니다. 네, 자, 양호한 이 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간가? 편리한 이 말이 들어가요. 편리한 이 말이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이 이상하게 됐죠. 자, 양호한 이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고 편리한 이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자 1차만 공부하시면 이렇게 외우세요. 자 2차 공부하시면 당연히 어때? 공법 선생님 암기법 따라가셔야 되겠죠? 자 1차만 공부하시면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 첫 글자죠. 전, 양, 일, 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양 일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양을 위한 일편단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양을 위한 일편단심이다 생각하시고 전양 일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때요? 양원 넣으면 전양 전용이다. 다음 편에 넣으면 일편 일반이다. 바로 구분되시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전용은 자 1종, 2종으로 세분된다 그랬습니다. 1종, 2종 두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1종은 뭡니까? 단독 주택 중심이다. 2종은 어때? 공동 주택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결시켜 봅시다.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제2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뭡니까? 공동택 중심이 되겠죠. 그럼 공동택 중심의 전용이가 양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1종은 저층 중심입니다. 저층. 자, 2종은 어때? 중층. 3종은 어때? 중고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층, 중층, 중고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이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층 주택 중심으로 일반이니까 편리한 이 말이 들었죠. 그래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어때? 그럼 이제 중층 주택 중심이 되겠죠? 중층 주택 중심으로 일반이니까 편리한 이 말이 들어있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3종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는 뭡니까?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겠죠. 그래서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이제 준 주거지역인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거지역도 더욱더 세분되는데 어떻게? 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이다. 전일준 기억하시고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 2, 3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지역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교재 43페이지 하단 보시면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도시적만큼은 주상공록 구분해서 지정되고 있죠. 더욱더 세분돼서 지정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특히 우리 과목에서는 부동산 결혼 이용에서는 주거적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거적은 어떻게 내친구로 전일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용 주거적은 자 1종, 2종으로 구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보세요. 이제 이분도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제 자 표에 박스에 우측 있죠. 우측 내용 보고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역으로 한번 또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을 보세요. 첫 번째 칸 보시면 우측에 자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이다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양호 나왔으니까 전양 떨어지면 되죠. 그럼 전용 주거지역이다. 단독 주택 중심이니까 어때? 1종이 되겠지요. 그래서 얘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보세요. 공동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 양호한 나왔으니까 양호한 당연히 전용 주거지역이다. 공동택이가 몇 종입니까? 2종이 되겠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칸 봅시다. 아래 칸 보시면 자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 편리한 이 말이었죠. 그럼 편리한 나서 뭡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죠. 저층이니까 1종이 되겠네. 그래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아래 칸 봅시다. 자,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 편리한 나왔네요. 일반 주거지역이죠. 중층이니까 2종이 되겠죠.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 아래 칸 봅시다. 자,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 편리한 나왔죠. 편리한 쓰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죠. 다음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몇 종입니까? 3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적 세분된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튼 주거적은 어떻게 세분됩니까? 전일준이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도 더욱더 세분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상업적 세분되는데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상업적 순서 바꿔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근, 유, 일이다. 이렇게 기억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중근, 요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중은 뭡니까? 중심, 상업적이 되겠죠. 근은 뭡니까? 근린, 상업적. 유는 뭡니까? 유통, 상업적이다. 일은 어때? 일반 상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순서를 좀 바꿔서 첫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중, 근, 유, 일이다라는 겁니다. 중근, 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중근 선생은 유일하다. 말이 좀 되나요? 안중근 선생은 유일하다. 상하이에서. 그래서 상업적은 중근, 유일 이렇게 세분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법은 암기법 따라가시 바라겠고 학개론 1차 과목 공부하시면 중근유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공업지역도 더욱더 세분되고 있다. 역시 내 친구 이름 전일준이에요. 자, 전일준이다 생각하시고 주거적 내 친구 이름 전일준이었죠? 마찬가지 공업지역도 내 친구 이름 전일준이다 생각하시고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으로 세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역. 녹지역도 더욱더 세분된데 이도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보다 이 생각하시고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순을 좀 바꾼 게 첫 번째 글자 우리가 따보자는 이야기예요. 따보자 생자보. 생자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생자보 이 무슨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생활 하시면서 대자보 많이 들어보셨죠? 대자보. 그럼 대자보 중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걸 뭐랍니까? 생자보 이렇게 생자보. 그렇다서 국어사전 찾지 마세요. 인터넷 뒤지 마세요. 안 나와. 제가 붙여놨어요. 여튼 이제 살아서 움직인다. 예, 생자보. 어디서? 예, 자 녹지에서 펄럭인다는 이야기. 생자보가 녹지에서 펄럭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녹지역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생자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역 나와 있죠? 그래서 녹지역은 생자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도 지역에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법적 근거를 뜻해서 국토계획법 약칭으로 여기는 용도 지역이 크게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4개가 있다. 뭐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래서 첫 글자 가지고 도관, 농자 이렇게 기억하 잘했습니다. 다음 이제 이 4가지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 2가지만큼은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 자,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 지정합니까? 주상 공로기지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이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생계보다 생산, 계획, 보전,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이 2가지만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도시지역만큼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거지역은 뭡니까? 내친구름 전일준이지요. 다음 상업적은 중근 요일이다. 다음 공업지역 내친구 이름 전일준이다. 다음 녹지지역 생자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도적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개론이다. 이 항목도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물론 2차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 시에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나 1차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지 우리가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 아주 다양하다 그랬죠. 2가지를 말씀드린 셈이네요.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이 2가지를 말씀드려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러분 교재 46페이지를 보세요. 46페이지 보시면 자, 양으로 3번. 그래서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험에 출제할 때 가장 많이 되었던 그와 같은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용어들이 많다는 이야기야. 많기 때문에 유사한 용어끼리 때 묶어서 학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들어봤던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용어들은 정확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유사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소개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편과로 1번 내용이에요. 편과로 1번 거기 보시면 편과로 1번 보시면 이제 자 대지, 택지, 부지다 소이죠. 자 그동안 여러분들 어때 대지란 말씀 들어봤고 택지란 어때 말씀 들어보셨죠? 부지 다 들어봤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대지, 그리고 택지 그리고 부지에 대한 용어 정리하자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이 가능한 이 토지의 용도도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용도가 아주 다양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용도는 3가지가 있죠. 먼저 주거용, 다음은 상업용, 다음은 공업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 물론 이에도 건축 가능한 용도는 여러 가지 있겠죠. 대표적인 건 이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첫 글자 따서 뭡니까? 주, 상, 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법정 지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정 지목. 자, 우리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법정 지목은 28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일단 주거용, 상업 용도로 쓰이는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법정 지목 우리 배웠죠. 뭡니까? 딱 한 글자로 했어요. 대. 이처럼 법정 지목은 딱 한 글자다라는 겁니다. 자, 대지라는
법정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대지는 우리끼리 붙여놓은 이름이고 법에서 하는 지목은 딱 한 글자다. 뭡니까? 대. 대 한 글자다. 이걸 한문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아래 보세요. 아래 뭐가 들어갑니까? 흑토자가 들어가죠. 흑토자가 들어가고 있다. 이걸 훈음을 달아보면 어때요? 터전할 때 터, 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터, 대 이렇게 표현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공업 용도입니다. 자, 공업 용도 쓰이는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은 어때? 공장 용지예요. 공장 용지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지만 자, 법정 지목이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이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이것만 모아가지고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이것만 모아가지고 학자들이 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지. 이때도 한문을 써보면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대지는 무슨 의미예요? 바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다음 이제 법정 지목 관계없이 법정 지목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모두 모아버렸습니다. 이처럼 법정력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모두 모았습니다. 모두 모아놓고 건축법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대지. 자, 이때 역시 한문을 써보면 터 대자 쓰는 겁니다.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때 대지와 이때 대지는 어때? 한글 한문이 똑같아요. 그건 어때? 의미는 다르다. 그럼 어때?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구별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 어때? 응용력을 요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 보세요. 터 대자 쓰는 대지죠? 터 대자 쓰는 대지다. 그래서 터 대자 쓰는 대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터 대자 쓰는 대지가 있다. 오늘 두 가지 의미를 배웠어요. 하나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또 하나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자, 현재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장차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감정평가상 용어로 자, 감정평가상 용어로 택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택지. 자, 여러분이 택지 이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택지. 그럼 택지 조성이 됩니다. 택지 조성공사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외에 뭐가 들었습니까? 가장 많이 들은 게 아파트잖아요. 그죠? 따라서 주거용. 다음 상가 건물 들어서겠죠? 상업용. 다음 공장 들어서겠죠? 네, 공업 용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참 주거용, 네,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네,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감정평가상 네, 용어로 뭐라 표현합니까? 택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대지와 감정평가상 용어인 어때? 택지 이는 어때? 아주 유사한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택지는 자, 주택용가 주상공 이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건축법상 건축한 토지는 주상공 이외에도 어때? 몇 가지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유사한 부분이다. 이렇게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천 부지다, 예, 철도 부지다, 수도 부지다. 처럼 건축이 어때? 불가능한 토지들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 예, 건축 가능한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축 불가능한 토지 여기까지 다 모아버립니다. 예, 건축 가능한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축 불가능한 토지 여기까지 다 모아버립니다. 다 모아놓고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실까? 부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축 불가능한 토지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터 대자 쓰는 대지, 택지,
부지 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먼저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우리가 터 대자서 대지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 대지는 어때? 자, 바로 여기 있는 대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는 대지 이게 아니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대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이보다는 어때?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택지보다는 어때?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 보세요. 공업 용도 쓰이는 이 토지가 있어요. 그럼 공업 용도 쓰이는 이 토지는요. 저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인 대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 법정 지목은 공장 용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업 용도 쓰이는 이 토지는 자, 감정에서 용어인 택지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가 이름을 고려하면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이보다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대지보다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택지보다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이처럼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대인 토지다. 대지 이들은 모두 어때? 부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모든 부지가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에 해당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간단히 비교 좀 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편고라 1번 여기에 소개해온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살 길은 뭡니까? 반복습뿐이에요. 그래서 자, 반복습 해드리겠는데 사실 제 강의 특징 중 하나가 강의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된다. 이런 점이에요. 이게 이제 제 강의 특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는 어떤지 판서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판서 통해서 설명 내용을 어때? 여러분 기본서 이걸 또 읽어가면서 한 번 더 설명한다냐. 그래서 어때? 우리가 반복을 해보자. 그리고 기본서 통해서 읽을 때 여러분 밑줄 그리셨죠? 이 밑줄 그은 내용만 어때? 복습하시면서 자, 오늘 또 본 강의 끝나시고 여러분들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복습할 때는 뭐만 할 것인가? 바로 기본서에 밑줄 그어진 내용만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게 복습이에요. 복습? 그럼 복습을 여러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는 기본서 때 밑줄 그을 필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판서에 설명드리고 설명드린 내용을 기본서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습에서 밑줄 긋는다 생각하시고 여러 차례 반복습이 된다.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연배가 되면서 인정해야 돼요. 연배가 되면서 듣고 어때? 잠시 돌아서면 어때? 잊어버린다. 들어오고 또 나가버린다는 이야기. 그럼 잠시 여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때? 반복습이 필요하다라는 거면서 수업 시에도 제가 반복을 많이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반복습, 즉 복습을 조금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봅시다. 편과로 1번입니다. 편과로 1번.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법률상 공간정보관리법이 되겠죠? 지목이 대인 토지다.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처럼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대지. 터 대자서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보세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자, 이처럼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모두 모아가지고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터 대자 쓰는 대지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또 하나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그 아래 칸 보세요. 첫 번째 줄 감정평가상 용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자,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자, 세 가지네요. 뭡니까? 주상공이다. 주상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감정평가상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택지 이렇게 표현해서 택지의 주된 용도는 뭡니까? 주상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 그 아래 칸 보세요. 자, 일전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이나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가능 토지와 건축 불가능 토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부지. 부지. 자, 다음 박스 그 아래 거 봅시다. 예, 동그라미 1번이에요. 네. 자, 공업 용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지만 택지는 포함된다. 우리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업 용도로 쓰인 이 토지 있죠. 이 토지는 법정 지목이 뭐가 됩니까? 공장 용지가 된다. 그래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여기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택지는 어때?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첫 번째 끝 봅시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보다는 택지보다는 부지가 어때?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 이보다는 자, 이때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라 그랬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 이보다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고 택지보다 어때?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자, 이걸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터 대자 쓰는 대지 그리고 택지, 부지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편과라 3번에 나오는 후보지와 이행지 여기서부터 소개해드릴 겁니다. 사실 편과라 이번에 농지, 임지 나와 있죠? 중요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편과라 3번 후보지와 이행지 여기서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